프락시스 행정법 총론 강의입니다. 오늘은 교재 62페이지에서 64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는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행정행위, 우리가 보통 행정기본법 안에서는 행정작용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처분이라는 개념을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행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 그것이 외부적으로 표시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결정이 표시되면서 상대방에게 통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통지는 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 결정, 외부적 표시, 상대방에 대한 통지와 도달, 이것이 행정행위의 성립 요건입니다. 통지는 송달의 방법으로 하고, 도달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두어진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혹은 알았을 것은 아닙니다. 도달,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상태는 아닙니다. 도달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아닌 보통 우편은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했다고 주장할 수 없고, 주장자가 증거로 입증해야 된다. 자, 이것을 보면은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으로 통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통지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거나 상대방 주소의 확인 불능으로 송달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시나 공고의 방법을 합니다. 이것은 행정절차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고시나 공고의 경우에는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행정효율과 해법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고시나 공고 후 5일이 경과한 날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성립된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해서 보면 구속력, 공정력, 구속요건적 효력, 존속력, 강제력 이렇게 5가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구속력이라는 것은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어떠한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고, 뿐만 아니라 이 행정행위의 처분청도 스스로 구속됩니다. 처분청의 자기 구속력에 관해서는 행정법의 불문법원 가운데 설명이 된 바 있죠. 그 다음 공정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자가 있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행정행위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고, 이러한 공정력이 발생하고, 행정의 안전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잠정적 통용력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무효인 행정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공정력과 관련된 부분은 행정기본법안 18조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안 18조에는 처분의 효력이라고 해서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관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통용력,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이 효력을 공정력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개념에는 나중에 볼 구속요건적 효력 개념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단서로는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다음 구속요건적 효력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자가 있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은 그 행정작용, 행정행위의 존재, 내용, 유효성을 존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유효성입니다.
이 구성요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모든 국가기관, 지자체나 행정기관, 법원을 다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이 일단 그 행정행위의 존재, 내용, 유효성을 존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공정력의 조그마한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새롭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기관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서 인정되는 것이고 다만 이것도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11조에는 민사소송의 선결 문제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의 유무가 문제가 될 때 민사소송을 맡은 법원이 그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법원 혹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막바로 판단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민사법원이 직접 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을 보겠습니다. 행정소송법 11조는 선결 문제라고 해서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 문제로 되어서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 판단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소송 참가, 행정심판 기록 제출 명령, 직권심리, 소송 비용에 대한 재판의 효력 등등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선결 문제가 된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 혹은 존재 여부에 대한 심리상태, 즉 선결 문제로 된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게 통지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소송법의 이 규정에 따라서 선결 문제에 대한 판단 권한이 그 행정행위에 대한 독자적인 위법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이 없어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에서 행정행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또 형사소송에서 행정행위가 무효임을 전제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단순 위법인 경우에는 위법성을 확인할 수도 있다. 다만 취소되기 전까지 행정행위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정리되고 있습니다. 우선 민사소송에서 행정행위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2009-9009-92 판결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 인도입니다. 민사소송이죠. 판시상 1번은 아까 읽어본 행정소송법 11조의 규정 내용을 그대로 확인하는 겁니다.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 여부가 선결 문제로 된 경우 반드시 행정소송의 절차에 의해서 그 취소나 무효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민사소송의 법원에서 선결 문제로 된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건물 인도와 관련된 이 사건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있은 후에 그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시행자인 조합이 그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동산 명도 인도 청구를 한 경우입니다. 그러자 그 부동산 명도 인도 청구를 받은 토지 소유자, 건축물의 소유자가 어떻게 항변을 했냐 하면은 원래의 관리처분 계획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도 무효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 무효인 인가 처분을 근거로 한 명도 청구, 인도 청구는 응할 수 없다라고 항변을 한 것이죠. 그러자 조합에서는 이미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는 행정처분이 있었고 이 행정처분에 대한 유무효, 위법적법 여부가 따로 행정소송에서 다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는 그 주장을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법원은 따로 조합 설립 인가처분이나 관리처분 계획 인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장을 배척할 수 없다. 민사소송을 하는 법원에서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형사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교재 62페이지에 쭉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판례는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이건 민사소송과 관련된 부분이네요. 손해배상 사건이었는데 계고처분, 대집행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법원에서 판단받을 수 있는데 행정 대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런 무효 확인 취소를 판단받을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계고처분, 대집행 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일단 대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대집행 처분 혹은 그 앞선 단계의 계고 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63페이지 첫 번째 판례는 외화 획득용 원료 수입 추천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수입 면허를 받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수입 면허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에서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면은 무면허 수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연 무효 여부는 형사 재판을 하는 법원에서 당연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리법 위반인데 개발 제한 구역 내에 무단으로 고철을 쌓아 놓은 행위에 대해서 관할관청이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형사사건이죠. 그러자 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시정명령이라는 것은 침입적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적법한 사전 통지, 의견 제출 기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 따라서 시정명령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고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위법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유죄가 아니다. 위법하니까 형사소송에서도 이것을 위법성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판례입니다. 그 다음은 존속력입니다. 일정 기간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확정력을 말합니다. 이것은 형식적 확정력과 실질적 확정력으로 나눠지는데요. 형식적 확정력을 이른바 불가쟁력이라고 합니다. 쟁송기간의 경과, 법적 구제수단의 포기, 판결 확정 이런 것들로서 형식적으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그 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없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불가변력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당의 행정행위를 취소, 변경할 수 없는 힘을 말하는 것인데 행정심판 재결이 있다든지 토지수용 재결이 있다든지 과세처분 이의 신청 후에 직권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바꿀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청이 일정한 확인 행위를 해주는 경우에 이것은 불가변력이라기보다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는 그래서 취소권이 제한되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효력으로서 강제력입니다. 강제력은 자력 집행력, 즉 행정대집행, 국세징수법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처분을 직접 실행시킬 수 있는 행정청이 스스로 자력 집행력과 그 다음 어떤 이행, 실행
명령을 했을 때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 제재를 하는 행정형벌 혹은 행정질서벌을 부과하는 이런 제재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에 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프락시스 행정법 총론 강의입니다.